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로 오정훈입니다. 일산의 킨텍스에 나와 있습니다. 제네시스 약 80여 대가 세워져 있는데요, 오늘 시승할 차입니다. 제네시스의 제2장이 막이 올랐죠. 제네시스가 이제 SUV로 그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제네시스의 첫 SUV GV80를 오늘 시승하겠습니다. GV80, 편하게 GV80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선보이는 첫 번째 SUV가 됩니다.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SUV가 되는 거죠. 제네시스 창세기를 의미하는 얘기죠. 제네시스의 SUV 역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제네시스 GV80를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륜구동 기반의 SUV이고요, 사륜구동을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개인 맞춤형 판매 방식, 그리고 능동형 소음 저감 기술, 에르고 모션 시트,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그리고 10개의 에어백,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어 있고요. 디자인 잠깐 보실까요? 대형 크레스트 그릴, 그리고 쿼드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죠. 유럽의 명문가의 문양에서 따왔다는 라디에이터 그릴, 방패 문양의 라디에이터 그릴이고요. 보닛 상단에 제네시스 엠블럼, 날개 엠블럼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각형 마른 목골의 라디에이터 그릴 패턴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보닛에 강한 라인들을 그어 놓고 있습니다. 쿼드 램프죠. 4분할되어 있는 램프를 통해서 이 차의 정면 모습에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두 개의 라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이제 두 개의 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제네시스는 두 줄입니다. 포르쉐 911이 동그란 라운드 램프로 브랜드의 레가시를 만들었다면, 앞으로 두 줄은 저희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강력한 아이콘이 될 것입니다. 강하게 그어지는 두 개의 라인을 통해서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입니다. 19인치에서부터 21인치, 22인치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승차에는 265-401 22 사이즈의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에도 마찬가지 동일한 사이즈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죠. 265-401 22 사이즈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제네시스 레터링이 되어 있고 GV80, 그리고 올힐 드라이브, 마치 4휠 드라이브처럼 새겨진 올힐 드라이브 마크가 들어와 있죠. 배기구는 범퍼 안으로 살짝 숨겨 놓은 형태로 배치를 했군요. 측면에서 차를 보면 완만한 곡선을 강조하는 파라볼 라인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마치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쿠페 라인의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차의 연비 10.6km/L 4등급이죠. 자, 엔진입니다.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죠. 엔진은 정중앙에 세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뒤의 밸런스는 물론이고 좌우의 균형까지도 잘 맞춰주게 되죠. 상당히 조용하다고 현대차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일지 이따 시승을 하면서 느껴보도록 하고요. 양옆으로 이렇게 롤바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를 대놓고 있죠. 최고 출력 278마력, 최대 토크는 60.0kgm의 힘을 냅니다. 네, 제네시스 GV80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GV80이라고 하죠. 원래는 GV80라고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만, 워낙에 우리 입에는 GV80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 게 낫겠죠. 자,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앞에 운전자가 운전하는 그대로 그 상태로 뒷좌석에 앉았다는 것, 뒷좌석의 실제 공간을 확인해 보기 위함이죠. 무릎 앞으로 주먹 3개는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 정도 공간이라면 따로 공간을 체크할 의미가 없겠죠.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을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18개의 스피커가 들어있다고 하죠. 렉시콘 프리미엄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원 버튼으로 당연히 내려갈 테고요. 이 정도 차창 남겨놓고 닫힙니다. 원 버튼으로 열리고 닫히고 할 수가 있겠고요. 머리 위로 손잡이가 있습니다. 오케이.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햇볕 가리개가 전동식으로 작동을 하네요. 강한 햇볕, 그리고 바깥에서부터의 시선, 이런 데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어 패널에 또 손잡이, 스피커, 크롬 재질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도어 그립 뒤쪽으로 나무로 장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가죽과 나무, 금속, 어떤 그 고급 인테리어의 공식과도 같은 부분이죠. 그리고 비필러 지붕에는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감을 해 놓고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럽고 무엇보다 이 손끝이 느끼는 고급감이 제법 있는 편이죠. 자, 센터 터널이 손가락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정도고요. 이렇게 가운데 팔걸이를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 만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다 싶으면 이렇게 접어버리면 되는 거고요. 상당히 차 폭이 넓어서 그런지 뒷좌석 가운데 자리도 그렇게 좁다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요. 한번 앉아보죠. 뒷좌석에 앉아보면 이런 정도 자세가 되는데 뭐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시트가 살짝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만 빼면은 이렇게 불편하다 싶은 생각이 없고요. 머리 위로도 여유가 있죠. 가운데 좌석에서도 머리 위에 세워서 주먹 세워서 들어갈 만한 공간을 갖추고 있으니까 공간이 주는 압박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뒤쪽에서도 머리 위로 세워서 주먹 하나 여유 있게 들어가는 머리 공간 갖추고 있죠. 제법 넓은 공간입니다. 지붕에는 조명이 달려있는 거울이 있고요. 우측에도 있고, 그리고 앞뒤로 선루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머리 위로도 선루프가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뒷좌석은 열리지는 않죠. 앞에 있는 선루프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 필요하다면 쇼퍼 드리븐 카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반대편으로 앉아보면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자, 앞시트를 완전히 밀어보겠습니다. 완전히 밀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정도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쇼퍼 드리븐 카로 사용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뒷좌석 오너석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건방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사이드미러 보여요? 보여요. 사이드미러에 간섭도 없고요. 상당히 쓰임새 있게 이 부분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보면 송풍구가 배치되어 있고요. 풍량,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와 냉풍 시트 각각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바람의 방향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좌우 시트 별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는 2개의 USB 포트 그리고 220V 전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보면 이 차는 5인승이죠. 제네시스 GV8 5인승과 7인승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뒷시트를 이렇게 뒤로 누일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누이면 이런 정도 자세가 되는데요. 상당히 편안하게 릴렉스한 자세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뒤로 슬라이딩도 되고요. 등받이를 뒤로 이 정도로 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접을 수도 있겠죠. 이게 접히지는 않나 보군요. 자, 이 차 사륜구동 시스템인데 사륜구동이 아닌 투휠 드라이브 버전도 있죠. 투휠 드라이브는 후륜구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결국 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이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고속도로에 접어들고 있고요. 편안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승차감 뭐 이렇게 상태가 좋은 도로, 포장도로에서 안 좋을 리가 없죠. 안 좋은 게 이상하겠죠. 차체가 높아서 옆에서 함께 달리는 세단들을 내려다보면서 달리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죠. 직렬 6기통이라고 한다면 차의 소음과 진동, 특히 진동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구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엔진의 정중앙에 세로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좌우 균형을 잘 맞추게 되겠죠. 그리고 정중앙을 따라서 동력 전달 과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앞뒤의 밸런스는 물론이고 차의 좌우의 밸런스를 잡는 데에도 직렬 6기통 엔진은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엔진이 상당히 정숙하네요. 자, 가속을 하면서 속도를 올려가는데 이 정도의 엔진 사운드를 듣게 되는 겁니다. 절제되어 있고 잘 다듬어진 엔진 사운드다 싶고요.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걸 이 엔진 사운드를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유있는 실내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 아주 충분하고요. 몸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가죽 시트가 주는 그런 편안함도 있겠습니다. 자, 뒷좌석 이 정도로 살펴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운전석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시동 먼저 걸어보죠. 버튼식으로
시동을 걸고요. 계기판 그래픽이 상당히 깔끔하네요. 14.5인치라고 하죠. 약 15인치에 달하는 대형 모니터가 센터 페이시어 상단에 이렇게 돌출식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먼저 볼까요? 자, 하나, 둘, 2.5회전 하는 거죠. 스티어링 휠은 2.5회전 합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큰 듯하고 상당히 국수입니다. 상당히 굵은 스티어링 휠의 림입니다. 왼쪽으로 시프트 다운, 오른쪽으로 시프트 업,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고요. 이 차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의 8단 자동 변속기로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하고 있죠. 자, 컨텐츠 구성, 요소수 레벨. 요소수가 뭐 절반 조금 넘게 있습니다. 많이 썼네요. 타이어 공기압 볼 수 있고요. 운전자 주의 수준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콘텐츠 구성의 입체 효과. 입체 효과 하니까 계기판이 약간 입체적으로 변하는데요. 약간씩. 근데 분명하게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듯 해서요. 입체 효과는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와 있고요. 운전자 보도 시스템 설정을 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주행 편의,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차로 변경 보조까지 하는 겁니다. 왼쪽 깜빡이를 켜면 주행 상태에 맞춰서 스스로 차로를 변경하는 거죠.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기능도 있고요. 경고 시점 빠르게, 경고 음량, 핸들 진동 경고까지,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도 하고요. 전방 주시 경고도 하고, 부지 운전 경고, 안전운전 확인 전화도 원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방 안전, 충돌 방지 보조, 충돌 경고, 차로 안전, 차로 이탈 방지 보조를 켜고 끌 수가 있고요. 후측방 안전, 그리고 주차 안전까지.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자동 켜짐, 주차거리 경고 자동 켜짐, 충돌 경고, 충돌 방지 보조. 자, 이런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네요. 미디어, 커넥트 서비스, 제네시스, 발렛 모드. 발렛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운전자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자연의 소리. 자, 폰 프로젝션 기능도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또는 카플레이와 연동을 하고요. 이제 손글씨를 인식을 합니다. 손, 글, 시, 이렇게 인식을 하죠. 손글씨를 인식을 해서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그 셔틀 방식의 다이얼을 돌려서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입력 방식이 다양하다라는 얘기죠. 자, 원 버튼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 활성화 시킬 수가 있고요. 즐겨찾기를 설정을 해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라디오 미디어 셋업, 차량 셋업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공조,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도 있고요. 원터치 3회, 5회, 7회 깜빡이의 횟수도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지능형 헤드램프, 시속 40km 이상에서 작동하는 지능형 헤드램프입니다. 이거를 작동 시기를 20, 40, 60km 이상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미세 조정할 수가 있고요. 지능형 헤드램프는 일단 하이빔 상태에서, 오토 하이빔 상태에서 대향차의 눈부심,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조작에 따른 조사각의 변화, 좀 더 똑똑하게 차량 진행 방향을 환히 밝혀주면서도 대향차 혹은 보행자의 눈부심을 막아주는 그런 첨단 LED 헤드램프입니다. 자, 그런 정도로 조작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자, 주행정보 표시장, 내비게이션 모니터 아래로 공조 장치들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터치 스크린 방식입니다. 간단히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간단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3단계로 조절되는 냉풍, 그리고
난방,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공기청정 모드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제거하고요. 또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를 두 번의 필터링을 거쳐서 공기를 유입시키기 때문에 확실히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대기질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런 공기청정 모드는 건강한 실내를 만드는 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아래 보면 USB 포트가 2개 들어와 있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이 이루어지죠. 무선 충전 장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덮으면 아주 고급스러운 나무의 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부분들 손끝이 먼저 느끼게 되죠. 이 덮개가 열리고 닫히는 느낌도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고급스럽습니다. 자, 이런 그 조작 버튼들, 이 부분은 원형 로터리 스위치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8단 자동 변속기를 조작하는 로터리 변속기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는 거네요. 이런 그 조작 버튼들의 느낌,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그 조작의 느낌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손끝이 느끼는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조작감도 우수합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테리언 모드가 있죠. 스노우, 머드, 샌드 기능이 있어서 어지간한 오프로드 주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이고요. 그 주행 모드가 바뀔 때마다 계기판의 그래픽도 함께 바뀌게 되죠. 자, 내리막길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도 적용되어 있어서 오프로드 내리막길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터 페이샤가 짧고요. 거기서부터 이어 내려져 온 이 공간 아래로 또 하나의 숨은 공간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아래 빌트인 캠 포트를 적용을 하고 있네요. 운전석 시트는 모두 7개의 에어 챔버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각 공기 주머니를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최적의 어떤 그 자세, 운전석에서 최적의 자세를 세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몸을 딱 정확하게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스티어링 휠의 형상이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좀 뭔가 힌트를 주는 스티어링 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스티어링 휠의 위아랫 부분을 떼어내 버리면 자율주행차의 스티어링 휠로 쓸만한 그런 형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스티어링 휠이 좀 굵다 싶기도 하고요. 센터 콘솔 안에는 뭐 이렇다 할 장치가 없습니다. 그냥 빈 공간 준비를 해 두고 있네요. 네, 이제 출발하기 전에 가격 잠깐 보시죠. 이 차의 가격이 6,580만 원입니다. 상당히 가격이 합리적으로 잘 책정됐다 싶은데요. 여기에 아주 약간의 트릭이 있죠. 진짜 기본 가격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옵션이 하나도 안 붙은 기본 가격이라는 얘기고요. 특히 이 차는 마이 제네시스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모든 옵션을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익스테리어 컬러 11개, 인테리어 컬러 5개, 그리고 구동 방식, 후륜 구동을 할 거냐, 사륜 구동을 할 거냐, 또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5인승이냐, 7인승이냐를 선택한 것 일일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조합의 가지수가 무려 10만 개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약 10만 4천 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운전자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공장에서 생산할 때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른 10만 4천 경우의 가지수를 생산 공정에서 다 적용을 해야 되니까 생산 과정이 좀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차의 가격은 6,580만 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선택 하나 할 때마다 이제 가격이 추가되는 거죠. 이를테면 3.0 디젤이 기본이고요. 3.0 디젤의 사륜구동 올힐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게 되면 350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7인승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이 또 추가되고요. 매트 컬러를 선택을 하는데도 70만 원. 265-55R19 피렐리 타이어가 기본인데 265-50R20 사이즈 미쉐린 타이어를 적용하게 되면 70만 원. 22인치는 19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내장 디자인의 기본 사양을
시그니처 디자인이 150만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300만원, 그리고 몇 개의 패키지 옵션도 준비되어 있고요. 파퓰러 패키지가 630만원이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 2열 컴포트 패키지 합쳐서 630만원이 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140만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130만원의 개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160만원, 2열 컴포트 패키지 230만원.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다 보면 제법 가격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풀옵션을 하게 되면 거의 8천만원 가까이 육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승하게 되는 차는 3.0 디젤이고요. 5인승의 올힐 드라이브 22인치 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10.6km/L의 연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인하는 가격은 좀 낮은 듯 싶은데 이것저것 선택하다 보면 가격이 제법 올라가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직접 움직이면서 이 차의 주행의 느낌 여러분들과 함께 느껴보도록 하죠. 출발합니다. 자, 빌트인 캠도 있고 카트홈도 있네요. 차에서 집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 라는 얘기고요. 터레인 모드를 키면 모드로 하고, 터레인 모드를 키면 전후 좌우의 차체의 기울기, 차체의 구동력, 구동 상태 이런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래픽이 상당히 깔끔하고요. 또한 오프로드에서 차가 움직이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게 해놨네요. 자, 이 빌트인 캠은 일종의 블랙박스 역할을 하죠. 차에 있는 카메라가 상시 녹화를 하면서 차의 상태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선명하게 전방에 투사가 됩니다. 디젤 엔진인데요. 엔진 반응이 디젤이라는 것을 거의 인식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차분하고 조용한 그런 반응인데요. 소리는 물론이고 진동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도 올라오는 진동이 없고요. 변속 레버는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이죠. 8단 자동 변속기를 전자 제어 방식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쉽고 편하게 조작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방향지 시등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에 차량 뒷부분의 모습이 계기판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차체의 거동이 제법 고급스럽습니다. 움직이는 느낌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고 상당히 무게감 있게 반응을 하는 거죠. 가속이 묵직합니다. 공차 중량이 약 2200km 정도가 되거든요. 계산해 보면 마력당 무게비 약 8kg 전후가 될 듯 합니다. 일단 3.0 디젤 엔진이 먼저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2.5와 3.5 가솔린 엔진도 차후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보니까 이쁘네요, 진짜. 이뻐요? 네. 엄청 기다렸는데. 그래요? 아까 생방송 보다 나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예. 하나 사셔요.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옆에 길 가던 운전자도 차가 예쁘다고 칭찬을 하고 갑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죠. 차로를 읽으면서 움직이는데요. 자,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장치가 같이 맞물려서 상당히 능숙한 드라이버처럼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엔진의 반응이 뭐랄까 상당히 무리가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무게감 있게 가속을 이어가고 있고요. 바람 소리가 좀 들린다 싶어서 봤더니 속도가 제법 나오는 구간입니다. 지금 시멘트 도로인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자잘한 타이어 공명음 아주 낮게 들어오고 있고요. 자, 시속 100에 맞췄고요. 구간 단속 구간인가 보네요. 그래서 주행보조,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이
시속 100에 맞췄지만 지금 앞이 열려있는 상태지만 속도를 더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균 속도를 맞춰서 단속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차로를 이렇게 변경을 하네요. 깜빡이를 켜면 지금 밑에 차선 변경 작동 가능한 차로가 아닙니다, 이 표시가 뜨죠. 이게 가능한 차로에서는 차 스스로 방향을 차로를 변경을 하겠죠. 차로를 아주 거의 정확하게 읽네요. 자, 시속 100km에 맞췄습니다. RPM 잠깐 보시죠. 자, 8단에 맞추면 약 1400. 7단, 6단, 5단, 4단, 3단.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요. 4, 5, 6, 7, 8단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은 어느 정도 가능은 한데요,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차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죠.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정보, 카메라를 통해서 차가 달리는 앞부분 그리고 내비게이션 정보를 통해서 역시 주행 방향의 도로 상황을 파악을 해서 서스펜션의 강도,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미리 세팅해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능동형 소음 저감 시스템도 적용되어 있는데요, 발생하는 소음의 역이상 주파수를 발생을 시켜서 소음을 덮어버리는 그런 개념인 거죠. 소리로 소리를 덮어버리는 그런 방식의 기술을 통해서 실내를 좀 더 조용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도어 글래스를 차업 유리를 적용을 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좀 더 많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내에서 느끼는 소음의 정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지금 10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속도에 비해서 상당히 조용하다 싶은 거죠. 속도를 좀 내보면 아주 여유 있는 힘을 느끼게 되는데요, 힘의 질감이 아주 우수합니다. 가속 페달에 대한 엔진의 반응, 가속의 반응, 그리고 차체의 어떤 흔들림의 정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완성도 높게 결합이 되면서 어떤 몸이 느끼는 고급감, 몸이 느끼는 어떤 체감 속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차의 수준을 높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코리안 프리미엄 SUV의 대표 선수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고속도로 차선 변경 기능은 아직은 좀 더 많이 다듬어야 될 듯 합니다. 이 차 그리고 이 부분에 에어백이 들어와 있죠. 센터 에어백이 이 부분에서도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이 사이에서도 에어백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차에는 모두 10개의 에어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카페이 기능도 있는데요, 현대카드와 협력을 해서 이 차에 탄 채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기름을 넣을 때 번잡스럽게 카드를 넣고 빼고 하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얘기죠. 가맹점 수를 좀 더 늘리게 되면 좀 더 그 쓰임새가 앞으로 갈수록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완성도를 좀 더 높였는데요, 자, 뒷차 축에 전자식 디퍼렌셜 기어를 넣습니다. LSD를 넣은 거죠. 전자식 자동제한 장치를 추가를 해서 좀 더 험한 길에서도 좀 더 능동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우 모드만 없다 뿐이지 이제 거친 오프로드에서도 제법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사륜구동 시스템이 좀 더 개선됐다, 진화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사륜구동 시스템이어서 주행 안정감도 훨씬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고속주행 안정감이 두 바퀴 굴림보다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고속주행 안정감, 코너링에서 좀 더 우월한 면모를 보이죠. 차체가 높은 데서 오는 디메리트, 어떤 그 불리한 점을 사륜구동 시스템이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체감 속도가 훨씬 낮습니다. 실제 속도에 비해서 체감 속도가 아주 낮아서요, 넉놓고 운전을 하다가 무심코 계기판을 보게 되면 아차, 내가 너무 빨리 달리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몸이 느끼는 체감 속도는 실제 속도보다 훨씬 아주 많이 낮기 때문에 평소에 운전을 할 때 상당히
속도에 신경을 써서 운전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무심코 운전하다 보면 과속을 하기가 쉽습니다. 바람 소리가 잔잔하게 들어오는데요, 이 정도 속도라면 제법 거친 바람 소리가 들어와야지 될 법한 속도인데 바람 소리가 그렇게 거칠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잔잔하게 깔리는 정도로 바람 소리가 들어오고요, 가속 페달 깊게 밟으면 이제 엔진 사운드 웅 하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거칠지 않고요. 자, 주행 모드 한번 볼까요? 자, 에코고요. 야, 그러니까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자, 이렇게 주행 모드가 있는데 이 주행 모드 변경에 따라서 시트도 반응을 합니다. 스포츠로 하게 되면 시트에 있는 7개의 에어 챔버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좀 더 몸을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딱 밀착 방어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컴포트로 하게 되면 약간 느슨하게 퍼지면서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 스포츠로 한번 달려보죠. 가다가 오른쪽으로 툭 차선을 변경하게 되면 역시 시트가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계기판의 형상, 계기판은 이런 형태로 바뀌기도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알려주고요, 운전자 주의 수준, 타이어 공기압, 요소수 레벨. 요소수 2차 디젤 엔진이고요, 요소수를 사용해서 배기가스 후처리를 한다 라는 얘기죠. SCR 방식, 선택적 환원 촉매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가 끼어드는데 속도 조절을 잘 하네요. 차체의 높이가 있어서 노면의 굴곡을 타고 넘을 때 어느 정도 좀 상하 진동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법 단단하게 큰 흔들림 없이 이 노면 충격을, 노면의 굴곡을 타고 넘는 그런 느낌입니다. 서스펜션이 제법 안정되게 차체를 지지하고 있다 라는 얘기죠. 계기판을, 크루즈 컨트롤을 120km, 시속 120km에 맞춰 놨는데요, 속도를 더 올리지 않습니다. 제한속도 90km 구간인 곳이다 라는 얘기죠. 내비게이션이 도로 정보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크루즈 컨트롤도 조절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노면이 안 좋은 데서는 자잘한 소리가, 노면 소음이 좀 더 많이 들어오네요. 이제 노면이 바뀌는데요, 훨씬 부드럽고 깨끗한 노면에서는 차분한 실내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아까 이제 노면이 거친 데서는 노면에서 발생하는 잡소리들이 좀 더 많이 실내로 들어온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차에 아무리 투자를 해서 조용하게 만든다고 해도 인프라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속하는데 엔진 사운드가 거친 소리가 아닌데 힘을 쭉 끌어내는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차체가 높은 데서 오는 약간의 불안감은 상존합니다. 자, 끝까지 힘을 끌어 모아서 속도를 높여가는데요, 거침없이 달리네요. 속도에 비해서 바람 소리가 좀 들리긴 하지만 바람 소리가 엔진 소리를 덮어버리죠. 지금 킥다운 상태인데 엔진 소리는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바람 소리가 무척 크게 들린다는 것, 그만큼 속도가 빨랐다 라는 얘기고요. 잠깐 코스 이탈해서 조금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에서 속도를 좀 올려보는데요, 차체가 잘 버텨주죠. 차 높이가 1715mm에 달하죠. 1.7m를 넘기니까 일반 성인의 키 정도 되는 겁니다. 차 높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속주행에서 혹은 코너에서 차의 흔들림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서스펜션과 사륜구동 시스템이 잘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차체의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과속 방지턱 넘어가는데 방지턱이 사이즈가 좀 큰 방지턱이었습니다. 크게 거칠지 않게 잘 넘어가고 난 뒤에 잔진동
깔끔하게 잘 잡아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서스펜션의 완성도가 높다, 잘 만져진 서스펜션이다 라는 것 알 수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퉁, 크게 무리 없이 잘 넘고 있습니다. 그 넘어가는 느낌, 몸이 뭔지 알죠. 아이 거칠다, 좀 그 충격이 세지만 잘 받아낸다, 고급스럽다, 뭐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데요. 좀 더 무게감 있게, 너무 가볍지 않게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엔진 스톱은 잘 일어나고요. 어김없이 차가 멈추니까 스톱이 일어나죠. 오토홀드를 작동을 시키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엔진 꺼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엔진 꺼짐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완성도 높다 싶은 거죠. 시간이 얼마나? 44분. 앞 차량이 출발하였습니다. 정신 놓고 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알려주고요. 그래서 그 가만히 보면 운전자의 빈틈을 요모조모 잘 채워주고 있다 싶습니다. 넉놓고 있을 때 앞차가 출발했다라는 점도 알려주고요. 스티어링 휠 조향에도 개입을 해서 노련한 드라이버처럼 차로를 유지하면서 달릴 줄도 알고요. 앞차와 차간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면 제동에도 개입해서 차간 거리 유지하고 충돌을 막아주고 경고하고 알려주고, 차가 잘 개입을 해서 운전자의 빈틈, 운전자의 놓치는 부분들을 잘 개입을 해서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라는 점이고요. 그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라는 걸 GV80 이 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단 단체 시승이었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조를 이뤄서 2인 1조로 한 70km 정도를 달리는 시승 구간이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타이트한 일정이어서 여유 있게 이 차를 둘러보지 못한다는 점 양해를 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단도직입까지만 하고요. 제로백 가속 테스트와 연비 테스트는 생략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실내 온도 22도. 오늘 송도동의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이고 최고 기온은 1도로 낮에는 쌀쌀할 것 같아요. 실내 온도 22도 제대로 인식은 했는데 날씨를 안 내왔네요. 네, 말씀해 주세요. 실내 온도 19도로 해주세요. 26도로 설정할게요. 19도로 해주세요. 26도로 설정할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실내 온도 20도로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하죠. 카카오 아이와 연동하는 음성인식 서비스인데 26도로 조절은 했다가 20도로 해달라니까 또 안 되고요. 온도 조절하는 게 좀 무리가 있나 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실내 온도 17도로 해주세요. 최고 온도로 설정할게요. 17도로 해주세요. 제대로 인식은 됐는데 작동은 최고 온도로 가고 뭔가 좀 이상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너무 더워요. 난방을 3개 틀었나봐요. 세게 틀었나봐요. 하면 어떻게 낮게 해줘야지. 네, 말씀해 주세요. 온도 낮춰주세요. 18도로 설정할게요. 자, 이렇게 제대로 인식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약간은 좀 더 다듬어야 될 듯 합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에서 차선 변경 기능은 아직은 뭔가 좀 덜 익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가 좀 더 많은 듯 하고요.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좀 더 가다듬고 난 뒤에 다시 선보이는 게 낫겠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인 듯 합니다. 자, 내비게이션 모니터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역시 이번에 돌출형 모니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만에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황에서의 충돌 사고가 있을 때 사람이 와서 이런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사람이 와서 부딪혔을 때 좀 더 상해 정도가 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줄기차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내비게이션 모니터는 매립하는 게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안전을 벗어난 아름다운 디자인은 큰 의미가 없겠죠. 안전을 벗어난 기능적인 부분도 큰 의미가 없을 테고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돌출식 내비게이션은 무척 위험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달릴 뿐만 아니라 달리는 과정에서의 느낌, 가속의 반응, 엔진의 반응, 소리, MVH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게 세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 차가 고급이다, 프리미엄 SUV다 라는 걸 몸이 먼저 느낀다 라는 얘기죠.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이 차의 고급감을,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소재를 만지는 손끝이 먼저 느끼고요. 엔진 사운드, 바람 소리를 통해서 귀가 먼저 느끼고, 시트에 이런 7개의 에어 챔버가 적용된 시트를 통해서 몸이 먼저 느끼게 됩니다. 현대차에서 제네시스가 분리해서 제네시스 G80, G70, G90 이렇게 세단 라인업을 대중소로 완성을 했고요. 이제 SUV로 전선을, 영토를 넓히는 거죠. 현대자동차랑 수식어도 이제 필요 없죠. 제네시스라는 별도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80, AT 입이 잘 안 붙어요. GV80 또 하나의 세상에 없던 차를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제네시스 창세기라는 얘기죠. 창세기를 뜻하는 영어입니다. G80이 창세기 1장이라고 한다면 SUV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이 차 GV80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2장쯤 될라나요. 제네시스가 처음 만드는 SUV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차가 아닐까 싶고요. 이 차가 중요한 만큼 이 차에 신경을 참 많이 써서 개발을 했고 만들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수입 SUV들에 비해서 확실히 가성비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성능, 훨씬 우월한 편의 장비, 첨단 주행 안전 장비, 그리고 높은 가성비, 훨씬 우수한 가성비를 바탕으로 X5 혹은 GLE 정도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차도 같이 구매 리스트에 넣어서 같이 비교해 보는 건 어떨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제 목도 잠기고요. 카메라 배터리도 하나씩 꺼져가고 이제 시승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에서 오늘 시승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